처음에는 원래 저희가 하던 어떤 방향성대로 가볍고 어떤 재밌는 분위기의 컨텐츠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질문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재밌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질문들의 무게도 느껴졌고 지금까지는 어떤 좀 장난스럽고 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저희가 진행이 됐더라면 이번엔 좀 더 진중하고 실제 저희 모습과 가장 가까운 컨텐츠 이면에 있는 너덜트의 진심, 어떤 너덜트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이 컨텐츠의 목적이라 생각을 하고 이번 Q&A 컨텐츠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똥구멍에 500원. 10만 기념으로 똥구멍에 500원이 들어가는 게 궁금해요. 지금 살짝 대봤는데 500원은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몸에 뭘 넣으려고? 글씨가 얼굴 가리잖아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4칸씩 2겹, 8칸 정도 쓰는 거. 놀 때는 시간이 빠르지만 일할 땐 시간이 느리다. 어떤 게? 뭐가? 진짜 설명 한번 해줘? 메일로 지원을 하세요. 근데 아마 와서 일해보시면 하루 만에 나가게 되실 거예요. 오늘 네이비라서요? 편지도 네이비로. 투톤인데 핑크랑 민트. 제가 읽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제가 이기죠. 이제야 정상적인 질문이 나와서 컨텐츠 의도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전상협이라고 합니다. 빠른 년생이긴 한데 그래도 29살로 살고 있습니다. 94년생 분들이랑 이제 친구하긴 좀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유현규고요. 나이는 30살입니다. 저희 컨텐츠에서는 뭐 어떤 건 29으로 나가고 했는데 기사 같은 데는 그 만 나이로 하잖아요. 저는 그런 문화를 좀 한국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올해까지만. 어차피 내년이면 이제 만으로도 무서우기 때문에. 실제로 유부남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이제 저희는 유부남이 아니고 만으로 20대입니다. 유부남이 아니라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라시는데 또 실제 만나보시면 그렇게 또 노안은 아닙니다. MBTI는 NFP, 성격 좋다고 유명한 ENFP. 감수성이 좀 굉장히 풍부해요. 때로는 이제 울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따뜻한 사람. 상엽이 같은 경우에는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이었나요? 딱 맞아요. 굉장히 이제 말도 잘하고 상엽이가 또 소녀 감성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울거든요. MBTI는 NTJ, 대범한 통솔자. 통솔자 하면은 집단을 이끄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화된 사람이다. 또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물들을 내긴 하지만 좀 피곤한 스타일. 많은 분들이 또 연기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전공이 또 그쪽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전공은 실제로는 이제 스텝 쪽이었어요. 뭐 연출이나 뭐 영화사 또는 뭐 촬영 베이스 어떤 그런 스텝 쪽으로 갔었는데 중간에 이제 연기에 흥미를 좀 느껴서 뭐 오디션도 많이 봐보고 지원도 해보고 했는데 뭐 다 똑같죠. 그래서 뭐 많이도 떨어져 봤고 영상에 관한 일들만 계속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대학교 때도 영상 했었고 휴학해서 이제 CJ의 영화 채널에서 예고편 만들고 그런 근무도 한 1년 정도 했었고 다시 복학해서 공모전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때 인더백이라는 팀을 꾸려서 이제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공모전에서 모은 돈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그게 되게 잘 돼서 러브콜을 받고 저희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 이제 웃긴 광고를 만드는 방향성으로 가거든요. 그때 광고를 만들고 그 기회로 인해서 이제 삼성 광고도 찍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광고 감독이 됐었던 거죠. 그 광고를 할 때 전상엽이란 사람을 처음 만났다. 아주 웃긴 친구였죠 그때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형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형이 입봉했던 거기에 이제 저를 캐스팅하신 거죠. 회의 중에 이제 핸드폰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잘리는 회사원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때 연이 닿아서 그 뒤에도 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형이 뭐 바이럴 광고나 뭐 주요 배역은 아니었어도 원래 배우란 게 그렇잖아요. 그냥 배역이 주어지면은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뭐 형이 저한테 용돈 주신 거죠. 뭐 이렇게 20-30만 원씩 챙겨가라. 뭐 재밌었죠. 이제 저도 계속 활동을 이어오면서 영화에도 이렇게 가볍게 단역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또 운 좋게 또 제가 출연했던 작품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출연도 하다가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제가 연기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니는데 그때 형이 이제 저한테 뭐하러 이제 연기를 배우냐, 너는 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짠가? 그걸 말 한마디로 그렇게 믿은 저도 웃긴 거예요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웃긴 연기를 또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 말에 힘입어서 뭐 또 그 뒤로 더 자신감을 얻은 것도 있죠. 그래서 기억해두고 있었죠. 다음에 웃긴 광고가 있으면 또 같이 해야겠다. 상엽이한테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프로덕션을 차려요. 프로덕션은 이제 영상 만드는 회사를 차려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만드는 회사에서 감독으로 활동을 한 거죠. 그때가 26, 그러니까 너무 젊었죠. 너무 어렸고 바로 현실을 깨닫습니다. 망했죠.
네, 1년 만에 이제 망했는데 극도의 슬럼프에 빠집니다. 사업이 망했다 이런 것 때문에 슬럼프가 온 게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만든 영상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오히려 제 생각대로 만들었던 컨텐츠들이 더 재밌었던 거죠. 제 멋대로 영상 만들고 했던 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만의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고 슬럼프를 좀 벗어나서 웹예능을 하게 돼요. 예능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했는데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제 요즘 상엽이 뭐 하냐라고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연기도 할 수 있으면서 출연의 기회를 주는 회사에 들어가 있었어요. 영상 편집을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뭐 전화 한 통에 바로 나왔다고 보면 되죠. 저 그렇게 예능 작업을 같이 1년 정도 이어오다가 중간에 형이 이제 같이 컨텐츠를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하신 거죠, 저한테. 그때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게 연기뿐만이 아니라 테크니션적인 뭐 편집이나 촬영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런 거를 좀 연마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때 제가 UDT 훈련처럼 너무 빡세다, QDT 훈련이라고 했었는데 진짜 뭐 30시간을 안 자면은 저 사람은 50시간을 안 자기 때문에 지독했죠. 진짜 같이 일하기는 좀 힘든 스타일. 연기만 할 거면 사실상 배우님들을 각자 이렇게 불러서 내가 혼자 하면서 맞는 배우님들을 쓰는 게 맞는데 컨텐츠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같이 만들 거면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넓어야 된다 생각해서 상엽이랑 1년 동안 또 호흡이란 걸 또 맞춰봐야 되니까 둘의 케미가 좀 잘 맞는지도 확인하면서 일종의 테스트를 이제 거칩니다. 엉덩이 체력이 좋은지, 편집도 중요하고 아이디어 중요하지, 완벽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보는 기준들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제 상엽이가 일을 하면서 그거를 잘 버텨낸 거죠.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 내 선택이 좀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너덜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너드 플러스 어덜트가 맞고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드, 어덜트, 너덜트. 너덜트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채널명을 고민했어요. 감독님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우리만 나왔으면 좋겠다, 좀 독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합성어 쪽으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뭔가 저희가 좀 웃기잖아요. 웃긴 거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너디한 감정을 좀 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너덜트 어떠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형도 좋아했고, 지금 생각하면은 너덜트라는 어감이 제일 좋지 않았나. 딱 붙잖아요, 너덜트. 실제로 저희가 너덜너덜거리기도 하고 돈이 없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건 제가 쌓았던 커리어들을 모두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상엽이도 배우 생활을 계속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여기다 올인을 하는 건데, 그렇게 둘 다 리스크를 엄청 많이 진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아이덴티티에 되게 부합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덜트로 딱 3개월 만에 하게 됩니다. 근데 드는 생각 그거더라고요. 이름을 3개월 만에 지었는데 컨텐츠는 언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은 우리가 일단 하루 종일 붙어있자, 계속 하루 종일 아이디어 회의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년 동안 그냥 얘기만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요. 그게 이제 선택장이었죠. 선택장에도 처음에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그 또 완벽주의니까 해보면서 하는 느낌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부터 나중에 채널이 그냥 모든 게 다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서 내보내기 전에도 한번 일단 만들게 되는 그 과정이 한 6개월 걸립니다. 저도 꽤나 완벽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긴 한데, 저 형이,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 긁어 부스럼 만드는 스타일, 진짜 되게 피곤한 스타일. 저 같은 경우에는 너덜트의 이제 공식 감독이죠. 연출을 맡고 있고, 저는 일단 PD를 맡고 있는 거죠. 출연도 하고 있고, 연기도 하고, 촬영도 하고 있고, 가끔 조명도 치고, 동시 녹음, 믹싱도 하고, 이야기도 짜고 있고, 편집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메일 업무, 택보정도 하고 있고, 로케이션, 감독은 말이 감독. 말만 PD지 뭐. 그래서 둘이서 다 하고 있고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한다고 보면 돼요. 저는 뭐 그런 거에서 좀 가끔 좀 대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건 못할 거예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이 또 완벽해야 되니까 좀 같이 일하기에는 좀 지치는 스타일. 당근마켓 200만 넘었을 때랑 구독자 10만 넘었을 때는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지금도 사실 뭐 형도 그럴 거예요. 실감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오르고 반응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나 길 가다가 형이나 저를 보시면은 바로 아는 척 해주셔도 돼요. 둘 다 좀 관종이거든요. 같이 사진도 한 장 찍을 수 있고 관심이 고프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딱히 없어요.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 뇌에 이제
전두엽이 두뇌의 이제 어떤 창고인데 어떤 얘기들이나 소재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 창고에 섞여서 무의식 중에 이제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경우. 그래서 그냥 계속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특별한 방도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둘이 얘기할 때막 우리 나중에 구독자분들 많아지면 애칭 뭐로 만들지? 막 이러면서 저희끼리 고민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너덜너덜거리거든요. 그때 이제 파생돼서 나온 게 누더기들 어떤가? 좀 너덜거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안녕 누더기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평균 제작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리죠. 왜냐면은 이제 컨텐츠를 찍고 뭐 내보냈다는 가정하에 그 뒤에 저희가 진짜 딱 하루 쉬어요. 딱 하루 쉬고 그 뒤에 바로 아이디어 회의를 들어갔다가 이제 또 공간을 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공간이 구해지고 확정이 되면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이야기 구조를 짜야 되고 또 한 3, 4일 흐르거든요. 또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또 한 4, 5일 지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절로 2주 정도가 차는데 진짜 죽을 똥 살 똥 해야 겨우 이 2주 안에 맞출 수 있는 거라서 가능하죠. 속도는 올릴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2주로 타협 보는 건 퀄리티의 차이예요. 저희도 맘먹으면 진짜 3, 4일 만에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영상을 가져다 주는 게 목표고 저희 성향도 그렇고 아무리 추가 스태프분들이나 이렇게 한다 해도 그거를 빨리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까? 라는 질문에는 좀 의문이에요. 향후에는 또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둘이서 하는 게 구독자분들도 보시기에 좋은 영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양보단 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 안 하냐 약간 이런 댓글들이 있으면 좀 가슴이 아픈데 차단시키겠습니다. 일단 후시 녹음은 아니고요. 동시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동시 녹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촬영이 진행되는 당시에 이제 실제로 녹음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시 녹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빙을 생각하면 편하십니다. 저희는 동시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요. 왜냐면 후시 녹음을 하게 되면 죽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동시 녹음으로 이미 충분히 힘듭니다. 방법론적인 것들은 저희 너덜트만의 영업 비밀. 당근마켓 이후로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죠. 당근마켓이 예상했던 거에 만 배, 한 10만 배 되는 정도의 이제 조회수가 나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긴 거죠. 그 다음 컨텐츠는 또 뭐로 할 것이며 또 냈을 때도 그럼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재미없어 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숙명이 아닌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너덜트의 운영이라고 할까요? 운영하는 그 어떤 비용적인 문제인데 제작비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프죠. 이거 좋은 아이디어 나왔는데 여기는 막 공간이 얼마고 소품이 어디 든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안 될 때 좀 속상하죠.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컨텐츠가 잘 돼서 너무 다행인데 광고 문의도 실제로 많이 들어와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고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안 받는 이유는 너덜트로 구독해주신 분들은 광고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 구독을 한 게 아니고 컨텐츠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저희를 구독해주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무시한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그런 비용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목표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제가 광고 감독 때 하지 못했던 컨텐츠 같은 광고, 재밌는 광고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여건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저희가 막 동정을 바란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 너덜트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광고를 원래 보통 3개 달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딱 하나 달거든요. 자막 보실 때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하단 배너 안 달고 이제 위에 좀 거치적거리니까 스폰서 광고 이런 거 안 붙이고 이제 또 영상 길이가 짧다 보니까 중간 광고를 못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과 끝에를 붙이게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게 뭐 가끔 물도 떠다 드시고 또 광고 건너뛰기 바로 누우지 마시고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길게 보다 보면 이제 또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느낌. 뭐 동정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애드립이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데 저희가 내용을 구성하더라도 저희끼리 하는 거다 보니까 하나를 대사 던졌는데 괜찮다 하면 전체 구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좀 더 잘 사는 경우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했던 이지선다에서도 브레인 포그 현상 그거 알지? 그래서 너 알아야지 약간 했더니 그 부분도 이제 애드립이었다. 대본상에서는 나 괜찮아 나 그냥 가면 돼. 원래 약속 있어. 이게 대사가 끝이었어요. 다른 애드립은 뭐 원래 당근마켓에서 활 이렇게 대충 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기만 이렇게 대고 있다가 이제 잘 나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튕겨보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만 세게 하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형이 활을 쏠 때 제가 이렇게 피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장면이 애드립이었죠. 현장에서 형이 카메라를 보다가 애드립 하나 생각나는데 여기가
아닌가 하다가 사봐, 내가 쏴볼 테니까 네가 한번 피해볼래? 라고 해가지고 형이 쏴보는 식으로 이제 화를 올리면 제가 피하는 식으로 해서 그게 너무 웃기게 나와서 그거를 실제로 사용했던 적도 있고. 그 샤시 같은 거 좀 잘 잡아주셔야 돼. 저희 집이 12층인데 그런 걸로 타고 들어, 파이프 타고 들어. 아 그럴 수가 있긴 하구나. 샤시 관리 잘 하셔야 돼. 예. 밖에 비 오니? 아 와. 아 그거 맞췄네. 기성이가 왜 이런 거냐 날씨. NG나 비하인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명으로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찍을 여력이 없어요. 그냥 카메라 롤 도는 게 끝이어서 Q&A 영상에서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조금만 더 얇게. 그럴 만도 하지. 김밥. 내가 자두씨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건 뭔 말이야? 자두 노래 중에 김밥 있잖아. 잘 말하죠. 하지만 오후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가 오늘의 전국 비구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침 튀겼는데 한번 할게요. 저녁이면 비구름이 많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무더위가 예상.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배가 고픈데 제가 지금 평소에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잠깐만 다시. 아 그 볶음밥도 아니고 해가지고 볶음밥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예예예 아니요 좋다. 오케이. 오케이. 난 마우스를 반대로 놓거든. 오케이, 한 번만 더. 예. 마이크 테스트 1, 2, 1, 2 한번 편하게 해보세요. 오케이. 좀 느낌 이상하네 형님. 어때? 기분이 어때? 안 좋은데요? 오케이 가볼게요. 이미 오른쪽으로 칠했어.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연기 톤 좋았는데. 나 안 했어. 가볼게요. 가볼게요. 게 아니라 오게. 가볼게요. 네. 이게 약간 안 칼진 느낌. 틀렸어. 이런 느낌이야. 틀렸어. 미안. 이제 제가 뒤돌아서 나가려면 나야 이뻐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뒤돌게요. 뭐였지? 최근에 이제 그 이지선다 컨텐츠에서 수정이의 역할을 맡아주셨던 배우 한소민님 너무 잘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식의 협업 그런 거는 이제 계속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화 못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여동생 역, 등치 큰 형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희가 공고를 올리거나 뵐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보통 그 단계별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부터 뭐 5000명, 10,000명 이라는데 저희는 이제 너무 빠르게 수직 상승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야 좀 뒤늦게 인사를 드리는데 진짜 이런 과분한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들 다 알아? 라고 했을 때 나 구독자 2000명 때부터 뭐 구독했어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감사 인사를 이제야 또 제대로 드리는데 이상하게 제로투나 추고 있고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맨날 이렇게 의심하는데 여러분들이 크크크가 저희의 영상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유료 광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재밌는 광고 만들 테니까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광고도 좀 이해해줘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 구독자님들 덕에 깨닫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코믹션 무비의 원탑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쟤는 그냥 차단시키자. 안 되겠네 말로 해서. 보기보다 듬직하거든요 되게. 근데 지금은 아직 너덜트가 안정적이진 않으니까 한 2년 뒤에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고